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언젠가 우리 헤어질지도 몰라. 농담처럼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결혼 생활 8년 차, 생활비의 80%를 책임지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차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와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 언젠가 우리 헤어질지도 몰라.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행적, 점점 멀어지는 감정적 거리, 그리고 혼자 짊어진 가정의 무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사연의 결말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약국 DJ 희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무거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은 비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 소외, 경제적 불균형, 신뢰의 금이 간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사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연자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민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지 씨는 30대 중반, 결혼 8년 차,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둔 워킹맘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 남편과 아이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고 아이를 깨워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합니다. 남편은 그 사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식탁에 앉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은 거의 말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죠. 저는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해? 물어보고 숙제 다 했어? 확인하고 도시락을 챙깁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으면 그냥 일어나 현관으로 갑니다. 잘 다녀와라는 말도 없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8시간을 일하고 돌아오면 저녁 6시. 그때부터 다시 저녁 준비, 청소, 아이 숙제 검사, 남편 저녁 차려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보면 남편은 그냥 그렇지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대화도 감정 교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을 하는 사람, 밥을 해주는 사람, 아이를 돌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균형이 심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고 남편도 회사를 다닙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대부분 제가 냅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 생활비의 약 80%를 제가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집세, 공과금, 식비, 아이 학원비, 보험료까지. 남편은 자기 용돈과 개인 지출만 챙깁니다. 처음에는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돈도 더 많이 내고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아이도 제가 더 많이 돌봐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생활비 좀 반반으로 나눠서 낼 수 없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더 벌잖아. 그리고 난 회사 일이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 저도 회사 다니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거기에 부적절한 온라인 교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이 그런 걸 본다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단순히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성과 채팅으로 연락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은 건 아니었지만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을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발뺌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 실제로 만난 건 아니잖아. 그게 남편의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부부니까요. 아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관계는 거의 없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저도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요즘 남편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너와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 요즘 너 보면 답답해. 우리 언젠가 헤어질지도 몰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농담하지 말라고 웃어넘겼죠. 그런데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진심이야. 요즘 너랑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부족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정말 부족한 걸까? 제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챙기고 돈도 더 많이 벌어서 생활비를 내고 집안일도 거의 혼자 합니다. 아이 교육도 제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즐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즐겁지 않다는 건가요? 요즘 저는 집에서도 외롭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봅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만 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결혼했는데 왜 혼자인 것 같을까? 그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또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뭘 요구해? 난 지쳤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요구했어? 나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가 부부라면 최소한의 대화는 해야 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와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 언젠가 우리 헤어질지도 몰라. 그냥 지금은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한 걸까? 제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걸까?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에 찌든 눈, 늘어진 옷차림. 그래, 내가 예쁘지 않아. 내가 매력 없어.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을 챙기고 회사에서 8시간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을 합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요. 제가 언제 나를 꾸밀 시간이 있었나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쉬는데 저는 쉴 틈이 없어요.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지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문제는 남편이야. 하지만 저는 친구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더 노력했다면 남편이 달라졌을까요? 며칠 뒤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우리 결혼 생활을 적어 내려갔어요. 제가 하는 일, 남편이 하는 일, 우리의 경제적 상황, 감정적 교류. 냉정하게 적다 보니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 관계에서 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돈, 집안일, 아이 교육, 감정 노동까지. 반면 남편은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 관계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제게 기대기만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지 않겠다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제 인생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하든지 어느 쪽이든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아이는 어떻게 하죠? 경제적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인생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부디 여러분의 조언을 들려주세요.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연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감정적 소외, 경제적 불균형, 신뢰의 붕괴. 이 모든 것들이 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민지 씨가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혼자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예요. 민지 씨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불균형. 민지 씨는 생활비의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사 노동의 불균형. 거의 모든 집안일을 민지 씨가 담당합니다. 셋째, 과거의 신뢰 붕괴. 남편의 부적절한 온라인 교류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넷째, 감정적 소외. 남편은 민지 씨에게 행복하지 않다며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상호성의 부재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지 씨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민지 씨는 계속 주고 있지만 남편은 받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적인 건 남편의 태도입니다. 너와 있는 게 행복하지 않다. 언젠가 헤어질지도 몰라라는 말.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에 대한 무책임한 포기 선언이에요.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민지 씨에게 심리적 부담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시간입니다. 민지 씨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댓글로 간단하게 숫자를 남겨주세요. 1번 부부 상담을 통한 관계 회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 상담이나 중재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직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2번 법률 상담과 재정 준비. 이혼 가능성을 대비해 법률 상담을 받고 재정 정리와 증거, 수집 등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3번 즉시 대화와 최후 통첩. 지금 당장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변화가 없으면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4번 일정 기간 별거 시도. 당장 이혼하기보다 일정 기간 별거를 통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숫자 4를 남겨주세요.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입니다. 5번 현재 상태 유지하며 관찰.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숫자 5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선택 이유를 한 줄만 함께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1번 아이가 있으니 상담으로 회복 가능성 찾아야 또는 2번 남편이 변할 가능성 없어 보임. 준비 필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 하나하나가 민지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민지 씨는 먼저 본인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신 것은 큰 강점이에요.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권리와 선택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지 씨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민지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지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조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민지 씨,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마음약국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의 처방이 필요할 땐 마음약국으로 오세요. 저는 DJ 희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필수.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마음약국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